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지도부들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34회 감독회장에 강릉중앙교회 이철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정부가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엔 한 달의 계도 기간을 거쳐 내달 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기념사업회가 주최한 제20회 언더우드 선교상에 김글로리아 선교사와 주성웅 선교사가 선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지도부 19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재판에선 신천지가 행사를 빌미로 올림픽 광장을 무단 점거했을 때 당시 새누리당 측이 관여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속 기소된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태운 호송버스가 검찰 건물로 들어섭니다. 호송버스가 들어가자마자 주차장 철제문이 닫혀 이 교주가 내리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수원지법 정문엔 이들의 재판을 참여하기 위한 차량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12일 자정부터 배부된 방청권 17개는 전부 신천지 교도들이 차지했습니다. 재판 전날 밤부터 법정 앞에선 방청권을 받기 위해 신천지 교도들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고성도 오갔습니다. 가세요. 법정에는 천지일보 대표이사 A씨와 신천지 측 인사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날 심리한 이 교주에 대한 주요 혐의는 신천지 위장평화단체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HWPL의 올림픽공원 광장 무단 점거 등이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신천지가 허가 승인이 나지 않았음에도 행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천지일보 대표 A씨는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대관 승인 과정에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전 의원의 비서관이 관여했고 그 결과 국민체육진흥공단 측으로부터 대관 승인이 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관 업무를 담당하던 한국체육산업개발은 대관을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이만희 교주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단체자금 56억 원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달 신청한 보석 허가 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이정은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차기 감독회장에 강릉중앙교회 이철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감독회장 후보 자격을 놓고 선거 직전까지 법적 공방이 이어지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이 목사는 감리교를 다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조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34회 총회를 이끌어갈 감독회장에 동부연회 강릉남지방 강릉중앙교회 이철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12일 진행된 이번 선거는 감리교 전국 11개 연회와 미주자치연회 전체 선거권자 만 8명 가운데 8,230명이 투표에 참여해 82%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이 목사는 전체 8,230표 가운데 4,604표를 얻어 56%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습니다. 미주연회는 시간 차이로 표결 반영이 늦어졌으나 이미 벌어진 표차로 당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 목사는 교단의 회복을 강조하며 4년의 감독회장 임기 동안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연회 감독님들의 임기 동안 같이 한 마음으로 감리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교단의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먼저 잘 듣고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날 선거를 통해 각 연회별 감독도 새로 선출됐습니다. 당선된 서울연회 이광호 목사, 서울남연회 김정성 목사, 중앙연회 최종호 목사, 호남연회 박용호 목사 등은 앞으로 2년간 연회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철 감독회장 당선자와 각 연회 신임 감독들은 오늘 10월 29일로 예정된 제34회 총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로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조유현입니다.
정부가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로 완화됐지만 방역수칙 준수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꼽힙니다. 특히 마스크 착용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필수 요소가 됐는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 한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는 외출할 때 마스크 착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방역 강화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13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 방문할 때, 집회에 참석할 때에는 종사자와 참석자 모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한층 강화됩니다.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들과 불특정 다수가 밀집하는 대중교통, 집회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한 달의 계도 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선택도 신중해야 합니다. 비말 차단 효과가 있는 마스크만 인정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수술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대표적입니다. 천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 착용도 가능하며 허가 현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망사형 마스크와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밸브형 마스크 착용은 금지됩니다. 허용된 마스크를 쓰더라도 입과 코가 보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강제 범위도 달라집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 대형 학원 등 12개 시설이 대상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PC방 등 지자체에서 집합 제한시설로 지정하는 장소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위반할 시에는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최고 10만 원, 관리 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도 기간을 거쳐 내달 13일부터 적용되며 14세 미만과 발달장애인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기념사업회가 주최한 제20회 언더우드 선교상에 김글로리아 선교사와 주성웅 선교사가 선정됐습니다. 김글로리아 선교사와 주성웅 선교사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지역을 품고 선교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김글로리아 선교사는 동아시아 M국에서 문맹자들을 교육하며 복음을 전하고 문맹자 교사 양성에 힘썼습니다. 주성웅 선교사는 인도네시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난 25년간 교육 선교와 NGO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시상식에서 서승환 총장은 이 상이 지금까지의 선교를 위한 헌신과 노고에 작은 격려가 되길 바란다며 언더우드 선교사의 정신과 삶을 되새기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연세대 언더우드 기념사업회는 설립자인 언더우드 선교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해외 5지에서 묵묵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한국 선교사를 선정해 언더우드 선교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됐습니다. 강원도 방역당국은 철원군 서면 와수리 인근 민간인 통제선 밖에 위치한 2차 울타리 안쪽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도 방역당국은 철원 지역 양돈 논가의 방역 점검을 강화하고 멧돼지 남하 차단을 위한 포획과 광역 울타리 관리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훈 노출 사고로 접종이 중단됐던 겨울철 독감 예방접종이 13일부터 만 13세에서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재개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날부터 전국 보건소와 2만 1,000여 곳의 접종 지정 의료기관에서 독감 예방접종 사업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9일부터는 만 70세 이상, 26일부터는 만 62세에서 69세 어르신이 접종 대상입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접종 시기에 맞춰 사전 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 여부가 관심을 끄는 가운데 이들의 병역 연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무청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집과 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문화체육부 장관 추천자에 한해 연기하되 품위를 손상하는 자에 대해서는 연기를 취소한다는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직화 돼지 껍데기 등 불맛을 강조하는 간편식 직화 제품 절반 이상에서 발암 가능 물질로 알려진 3-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직화 제품, 간편식 안주 제품 등 총 38개의 제품에서 3-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은 간장이나 수프, 소스류 등의 식품 제조 과정 중 생성되는 식물성 단백가수 분해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과학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후속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예고했던 대규모 직원 정리해고를 시행합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정리해고 통보가 이루어진 지난달부터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했지만 결국 항공업계의 첫 대규모 구조조정이 실시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14일 직원 605명을 정리해고하고 추후 추가 구조조정을 통해 총 직원 수를 400여 명 수준까지 낮출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현재 회사 규모로는 인수자를 찾기 어렵다며 회사 매각을 위해 규모를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할 때 관세 부과 대상인 해외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덤핑 방지 등의 부과 절차를 세계무역기구 규범에 준수하기 위해서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해당 물품을 제공하는 해외 기업의 관련 조사 신청서를 제공하고 최종 판정 전에는 가격 정보 등 핵심적 고려 사항을 명시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한국의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연말 한중일 정상회의에 불참할 것이란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이 조건을 내걸며 한중일 정상회담 불참을 경고한 건 스가 총리의 의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중일 정상회의의 참석 조건으로 한국 정부가 압류한 강제징용 배상소송 피고인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렸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숀 콘리 대통령 주치의는 대통령은 에봇의 바이넥스 나우 항원 검사 키트를 사용해 며칠 연속으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언제부터 음성이 나왔는지 연속 음성이 나온 날짜가 언제인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유전자 증폭 방식 검사가 아닌 신속 검사에 의한 결과라며 음성 판정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0일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한 데 대해 유엔과 유럽연합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지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13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유엔 대변인실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를 준수하고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재개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U 외교안보 정책 담당자는 북한의 미사일 공개는 안보리 결의 의무를 계속 어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 선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구체적인 표 분석을 하지는 않았지만 공석 대비 후보국의 경쟁률을 고려할 때 중국과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쿠바, 파키스탄 등 인권 문제가 제기된 국가의 선출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3년 임기의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15석이 공석 상태입니다. 미국의 IT 업체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대선 인프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규모 해킹 활동을 적발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랜섬웨어를 포함한 세계 최대 규모의 악성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인 트릭봇의 배후에 있는 서버들을 차단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관계자는 해커들이 랜섬웨어를 이용해 유권자 명부 관리나 선거 결과 보고에 쓰이는 컴퓨터 시스템을 감염시킬 수 있다며 시스템 장악을 우려했습니다. 굿TV 뉴스 김민주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윤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성안교회가 하남시로부터 감사표장을 받았습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최근 성안교회를 방문해 교회를 통해 지역 전체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됐다며 모범 방역단체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 성안교회는 지난 2월부터 교회와 지역 공공장소 등의 방역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화선교연구원이 오는 20일 온라인 교회를 주제로 한 예배자 온라인을 만나다 포럼을 개최합니다. 코로나19로 갑작스러운 온라인 시대를 맞이한 교회에 신학적 해석을 제시하고 현장 사역자들과 함께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문화선교연구원 백광훈 원장과 횃불 트리니티 신학교 안덕원 교수, 카타콤 교회 양희삼 목사, 성암교회 조주희 목사 등이 강연에 나설 예정입니다. 오는 16일 유엔이 정한 세계 식량의 날을 맞아 세계교회협의회가 식량 위기에 대한 교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WCC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식량 위기에 노출된 인원이 올해 265명으로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WCC는 17일까지 한 주간을 식량을 위한 교회의 행동주간으로 정하고 16일에는 세계인이 참여하는 온라인 기도회를 열 계획입니다. 코로나19가 개신교인들의 신앙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리서치 기업 바나그룹이 지난 8월 목회자 300여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인들의 신앙이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목회자는 23%에 그쳤습니다. 앞서 3월에 진행한 설문조사 당시 50%에 달하는 목회자들이 코로나19로 교인들의 신앙이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수치보다 훨씬 낮아져 신앙생활에 위기가 왔다는 지적입니다. 구티비 뉴스 윤희경입니다. 2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지도부들에 대한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공판 첫날부터 신천지가 정치권과 긴밀한 관계를 쌓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신천지가 사회 깊숙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티비 미디어 선교기금 마련에 새롭게 동참해주신 분들입니다. 강남제일교회 문성모 목사회 성도일동, 을푸른교회 성도일동, 덕성기회, 동성교회 성도일동, 엘림교회 송태은 목사회 성도일동, 평화상사 우소명 대표, 강서공님 외 59분이 후원해주셨습니다. 구티비 미디어 선교기금 마련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